어떤 회사는 사용한 연차가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돌려받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인, 소위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근로기준법이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에요. 거의 한 60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근로자들을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채영 노무사님을 모시고 연차 휴가와 노무 관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옹달책방에서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무사님 5월 2일에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잖아요. 연차를 내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날이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계신데요. 제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 앞서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쁘시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어떤 회사는 사용한 연차가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돌려받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왜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 토요일, 4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최장 6일 동안 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도 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률로 따졌을 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때까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특수한 일,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88 올림픽, 2002 월드컵 이런 것처럼 특별한 일만 지정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징검다리 휴일에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2025년 설에 갑작스럽게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황금 연휴를 즐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러면 이제 6일을 또 찾아볼까 하다가 보인 것이 바로 올해 5월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해서 그 대체공휴일인 6일인데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정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임시공휴일을 지정이 되냐 안 되냐에 들어가기 앞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이름이 휴가잖아요. 이 휴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휴가는 원래 근로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휴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처럼 원래 출근 안 하는 날 출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토요일 같은 휴무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로 정한 날도 아니고 쉬기로 정한 날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날은 소정근로일, 그리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월급을 받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토요일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 휴무일이라고 근로할 의무도 없고 돈 줄 의무도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유급 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만 신청을 할 수 있고 토요일 같은 휴무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할 의무가 없는데 면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는 5월 2일은 까만 날, 즉 소정 근로일이므로 오늘 5월 2일 지금 연차 유급 휴가 신청을 해서 5월 2일에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신청을 하면 마치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신청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기 때문에 신청권 자체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연차 유급 휴가가 사라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잘못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됐던 연차 유급 휴가가 다시 없었던 걸로 플러스 1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시공휴일 되면 연차 신청했던 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써 뭐 비행기표도 예약해놔, 숙소도 예약해놔, 뭐 어디 갈지 다 식당도 정해놔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휴가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게다가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부 다 쉬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네. 특정 부서에서 뭐 한두 명만 휴가를 가고 나머지는 이제 지켜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고 있다가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연차 요구 휴가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해가지고 임시공휴일이 되면은 돌려받고, 안 되면 그냥 내 연차 사용해서 쉴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아, 하지만 네. 아닌 회사도 있다는 점. 그 어떤 회사가 있는, 이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인 이상인 사업장, 즉 조금 큰 회사들이 이게 적용됩니다. 반면 5인 미만인, 소위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가 없으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요? 네, 없어요. 게다가 만약에 뭐 다른 휴가를 다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5월 2일 날 휴가를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신청을 하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어요. 그러다고 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휴일도 관공서에 정한 공휴일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지금 달력상 빨간 날들 있죠? 그냥 네. 다 까만 날이에요. 그럼 뭐 어린이날 이런 날 원래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빨간 날 다 쉰다라고 네. 말을 하는 것은 그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보다 훨씬 더 주는 사업장인 거지.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 날들이 다 까만 날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5인 미만인데 빨간 날 그래도 좀 쉬거나 이게 좀 유도리 있으면 괜찮은 편인 건가요?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이제 근로조건이 좋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끔 연차유급 휴가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회사는 월차를 주겠다. 한 달에 한 번 쉴 수 있게 월차를 주겠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근로기준법상 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와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사장님이 호의로 준 내용이기 때문에 연차유급 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 휴가와는 좀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일 날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경우 5월 2일을 쉴 수 있냐 없냐는 사장님한테 호의를 우리 좀 같이 좀 쉬어봅시다 라고 이제 잘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용사님 보면 6월 3일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임시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5월 2일 임시 공휴일처럼 뭐 쉬는 날이니까 선거 날이니까 뭐 이때 뭐 연차 쓸 필요 없고 돌려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일단 그 6월 3일 지금 대통령 선거일이 예정되어 있죠. 이것도 관공서에 정한 공휴일법상 휴일에 해당합니다. 10조 2에 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날이 당연히 이제 빨간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 연차 유급 휴가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당당하게 투표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을 해야겠죠. 이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규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10조,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모두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반드시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대신 투표를 하고 늦게 출근하세요. 내지는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가서 투표를 하세요라고 시간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헌법상에 대한 권리니까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전 투표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일이 있으니까 사전 투표일 날 투표를 했으면 그날 선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출근을 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네. 말로만 보면 규정상 문구로만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좀 곤란하다는 점.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권에 크게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찍을지 말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 모든 것이 비밀선거, 비밀투표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실 사전투표를 했어. 네. 사전투표를 하고 말 안 하고 저 지금 투표하러 가야 돼요. 라고 선거 당일날 시간 좀 일찍 퇴근할게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하지 않았어? 지금 인스타 인증한 것 같은데? 라고 추궁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게 또 배려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엄격한 벌칙과 양벌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막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회사한테는 벌금을 내게 하고 네. 사업주님한테는 징역을 보낼 수 있는 엄청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운영하는 사업주님께서도 최대한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6월 3일 모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리를 해보면은 빨간 날에는 원래 직원들이 쉴 의무가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돼도 쉴 수가 없는데 네. 이 선거날 같은 경우는 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늦게 출근하든지 빨리 출근하게 해서 투표할 수 있게 보장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필요한 시간만큼은 사업주가, 회사가 이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만 들으면 노무사님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한테는 좀 불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이 되어 있나요? 아, 맞습니다. 이게 참 조금 저도 노무사로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름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 조건으로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다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너무 열악한 회사에까지 전부 다 적용을 하면 회사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4명 이하의 작은 회사에는 요것만 적용하고 얘는 적용하지 말자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 뭐 최저임금이라던가 근로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연차유급 휴가라던가 아니면 방금 말했듯이 휴일수당, 뭐 시간의 수당 이런 부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현재 적용되고 있죠.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건 사장님 빼고 포함 5명이? 아니요.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님 빼고 5명. 사장님 빼고 5명. 그럼 5명이 다 정규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정규직일 필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고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렇죠.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프리랜서 계약. 네. 프리랜서가 이제 영어이다 보니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세법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소득자 를 보통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말을 하는 3.3% 네. 월급에서 3.3% 공제하는 그분들 네. 프리랜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분들은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공제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소득. 그래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근로자 수를 빼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게다가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 소득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되지가 않죠. 전부 다 적용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고용이랑 산재보험은 가입이 아예 안 되고요. 왜냐면 근로자가 아니니까. 네. 다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5인 미만 사업자들 중에서는 진짜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요. 근로자는 한 3명이고 프리랜서도 한 3명 있어서 사실상 이제 6명, 7명 정도가 되는 사업장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또 직종에 따라 또 일하시는 분들도 세금 적게 뗀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게 정규직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실무상 느끼기에는 그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제가 문제가 생기냐면 퇴사할 때. 퇴사할 때. 퇴사할 때 이제 갑자기 나를 해고했다. 네. 나한테 해고 예고수당을 달라. 아니면 이건 부당해고니까 3개월치 급여를 달라. 내지는 뭐 나 이거 연장근로 했는데 시간의 수당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참아놨었던 모든 그 불만들이 네.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노동부에 가서 나는 근로자였다. 이 수당 다 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동위원회를 가서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해고 수당을 달라라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법에서 이런 경우는 근로자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인적 용역으로 봅니다.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근로기준법이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에요. 거의 한 6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농업 빼고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근로자들을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도 서비스 종사자들이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프리랜서인 분들도 좀 있어요. 게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분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냉정하게 말을 하면 워낙 이제 일이 한 회사에 묶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회사 일도 하고 부업으로 저것도 이런 경우 허다하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지금 요 하는 방송 제작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회사에 묶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솔직히 네. 말하면. 그리고 이게 요즘 투잡 열풍이에요. 네. 투잡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이렇게 두 개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명은 한 군데서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네. 그다음에 퇴근 후 출근 으로 새로운 것을 프리랜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은 둘 다 직장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4대 보험을 엄청 많이 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4대 보험에 대한 부담 사항이 모두 다 회사가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회사랑 근로자랑 반반 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직장 2개 가입하면 그 4대 보험료를 2배나 내야 되는 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잡하시는 근로자분들조차도 나는 이거 4대 보험료 엄청 많이 내는데 굳이 내가 이걸 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본업보다는 금액이 좀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말 그대로 부업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3.3%대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잡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노무사님 내가 회사에 그 직원 근로자로서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노무직 계약을 했는데 저 부업으로 돈 좀 벌고 싶어 해서 몰래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공무원분들, 네. 교원분들, 교사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그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공무원분들도 뭐 블로그라던가 네.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원칙으로는 금지된다. 근데 이 공무원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근로자분들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회사에서 경업 금지랑 겸업 금지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글자가 좀 비슷한데 경업 금지는 경쟁을 방지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프로그래머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이제 고소득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해서 똑같이 프로그래머로 이제 뭐 크몽 이런 데서 네. 어플 만들어서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업무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영업 기밀을 빼서 나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경업 금지 업무, 그러니까 경쟁되는 업무를 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경쟁 방지법에 따른 영업 비밀에 의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이 보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그리고 본인 업무가 예를 들어 이렇게 경쟁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법보다 좀 다른 법률에 저촉돼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것 이외에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그냥 여기서 사무직인데 퇴근하고 배달 알바를 좀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좀 많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2개 하는 걸 금지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두면 나는 못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업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그거는 자유예요. 다만 우리가 본업으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좀 더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업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자꾸 지각하고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본업을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그러다 보면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겸업 금지 업무를 두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야, 이게 복잡하네요. 그럼요. 이게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부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능률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그럼 이어서 2부에서 이제 당근마켓 알바, 요즘 이쪽에서 알바 공고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알바몬을 이길 수 있는지, 알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